비가 내리고 갈라진 나뭇잎 사이 눈부신 햇살이 스며들어오는 날, 달콤하게 데워진 흙의 향기와 감은 눈 앞에 선명하게 그려지는 파도, 따스한 열정의 공기가 가득한 오늘, 우리는 어떤 일을 겪게 될까요? 어디까지 걸어갈 수 있을까요? 모든 것에 의문이 들기 시작하는 6월. 앞에 펼쳐진 구름들은 당신의 눈을 가려버립니다. 이 계절이 끝나면 구름은 우리 뒤에 있을까요? 아직도 앞에 있을까요? 2017년 6월 8일 시간을 걷는 라디오 6월의 새임입니다. 이른 아침 집을 나서면 차가운 공기와 하루 만에 낯설어진 모든 풍경들, 내 마음은 달라진 게 없는데 그대를 이젠 볼 수 없는 것 뿐인데 괜찮을 거야, 정말 괜찮을 거야, 잊혀질 거야, 다 잊혀질 거야, 괜찮을 거야, 다 지나갈 거야, 잊혀지겠지, 혼자 되뇌어봐도 내리는 빗방울 맞으며 내 마음이 내 슬픔을 알지 못하게 빗속에 내 눈물을 감춰 내 마음이 내 슬픔을 알지 못하게. 그대도 내 생각할까요? 그대도 나와 같은 세상을 볼까요? 내가 없는 삶이 괜찮을까요? 혹시 내 생각을 하고 있진 않나요? 괜찮을 거야, 정말 괜찮을 거야, 잊혀질 거야, 다 잊혀질 거야, 괜찮을 거야, 다 지나갈 거야, 잊혀지겠지, 혼자 되뇌어봐도 내리는 빗방울 맞으며 내 마음이 내 슬픔을 알지 못하게 빗속에 내 눈물을 감춰 내 마음이 내 슬픔을 알지 못하게. 이 비가 그치고 나면 잊혀지기를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는 우리들, 내리는 빗방울 맞으며 내 마음이 내 슬픔을 알지 못하게 빗속에 내 눈물을 감춰 내 마음이 내 슬픔을 알지 못하게. 시간을 걷는 라디오 오프닝 곡으로 어쿠스틱 콜라보의 빗속에서 듣고 왔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사연인데요. 바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5월은 가족의 달이었나요? 아니면 삶에 지쳐있는 달이었나요? 이모의 멘트가 무척 와닿았습니다.
이번 5월은 저에게 가정의 달이었을까, 삶에 지쳐있는 달이었을까 하고 혼자 되묻게 되더군요. 저희 가족 행사는 행사가 모여 있어요. 자식들 생일이 겹쳐있는 5월과 부모님 생일이 겹쳐있는 9월. 항상 저랑 제 동생 생일이나 각종 기념일들, 어릴 때부터 잘 챙겨주신 어머니 덕택에 단 한 번도 생일이나 가족 기념일을 서운하게 지나간 적이 없었어요. 매년마다 5월의 초입만 되어도 항상 곧 있으면 생일이네 하는 그런 행복한 생각을 하며 지낸 것 같아요. 올해에도 그렇게 생일 맞을 생각을 하며 지내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셨다라는 사실을 아버지에게 들었어요. 저는 타지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었기에 어머니가 자식한테 걱정 끼칠까봐 알리길 꺼리셨다고 하더군요. 쿵 하고 머리가 울렸습니다. 요즘 과제랑 시험이랑 계속 연달아 있어서 자주 바쁘다고 했거든요. 다행히도 그렇게 큰일이 아니라며 아무렇지 않다고 웃으시며 걱정하게 해서 미안하다는 엄마 목소리를 들으니 정말 화가 났습니다. 이 화가 저한테 난 화인지 어머니한테 나는 화인지 잘 모르겠네요. 다행히도 5월달 황금 연휴 기간이었기에 바로 고향으로 올라갔어요. 올라가는 버스 안에서 계속해서 쌓인 걱정이 병원에 도착한 후 어머니의 얼굴을 보니 그나마 괜찮아지더군요. 뇌혈관에 피딱지가 생겨 조금 막힌 거라 수술 같은 거 할 필요도 없이 약만 먹으면 나아진다고 하기에 한시름 놓으며 엄마와 아빠에게 농담을 하고 본가에 갔습니다. 긴장이 풀린 탓이었을까요? 다음날 일어나 보니 몸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몸이 안 좋아서 오늘은 못 갈 것 같다고, 내일 다시 가겠다고 엄마에게 잘 말씀드려달라 하고 약을 먹고 잠을 잤습니다. 저녁에 어머니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엄마가 아픈데 보러 오지도 않는다고 속상하셨나 봐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 일찍 가겠다 하고 어머니를 달래드리고 일찍 잠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아버지에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엄마가 상태가 안 좋아지셨다고. 진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최대한 빨리 준비하고 병원에 당도해보니 한쪽이 마비된 채 MRI를 찍고 계시고 있더라고요. 분명 제 두 눈으로 직접 보고 있는 상황인데 믿기지 않더라고요. 아버지는 옆에서 엄마 도와드리고 있는데 이 상황이, 이 현실이 너무 이질감이 서려 있어서 한참을 멍하니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수술 준비하고 더 안 좋아지고, 다른 수술을 준비하고 더 안 좋아지고, 결국은 뇌혈관이 터져서 의식불명 상태로 중환자실에 들어가셨습니다. 중환자실에 누워 계시는 어머니를 보는데 정말 분노와 슬픔이 감당이 안 되더군요. 어제 제 자신이 죽도록 싫었습니다. 타지에서 학교 생활하는 제 자신도 미친 듯이 짜증나더라고요. 그렇게 터져나오는 감정을 숨기지 못한 채 그날 처음으로 밖에서 온갖 괴성과 욕과 눈물을 토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표출하고 나니 남은 건 제발 어머니가 의식이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뿐이더라고요. 그렇게 어머니가 쓰러지셨다는 소식이 들리자 친척분들, 어머니, 지인분들이 정말 많이 오셨습니다. 정말 한 분 한 분 간절히 비셨어요. 어머니의 쾌차를, 그리고 아버지와 저 역시 서로를 많이 챙겼습니다. 그렇게 저희 어머니의 인덕을 체험하고 가족의 사랑을 느끼며 어머니에게 간절히 바랐습니다. 제발 생일 선물로 의식이 돌아와 달라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연휴 마지막 날이 되고 학교도 이미 한번 전화로 뺀 상태라 더 빼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내려가기 전에 엄마 의식 돌아오는 걸 보고 가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욕심이었나 보다 하며 면회 시간대 들어갔는데 어머니가 눈을 뜨고 계시더라고요. 정말 기적 같았습니다. 그렇게 좋아지시고 어머니는 일반 병실로 옮겨지고 지금도 재활치료를 받으시고 있는 단계입니다. 맨 처음에는 대소변도 못 가리셨는데
지금은 식사도 하시고 간단한 의사 표현까지 가능한 단계가 오셨습니다. 이 모든 건 매일매일 어머니 곁에서 생활하시는 아버지 덕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버지에게 조금 더 잘해드려야지 라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5월달도 저에겐 가족의 달이었네요. 처음 써보는 거라 너무 길게 쓰고 두서없이 쓴 것 같은데 이모가 잘 읽어주실 거라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첫 번째 사연이었습니다. 지난번 시간을 걷는 라디오 오프닝 멘트 중에 제가 이런 말 했죠. 당신에게 5월은 가족의 달이었나요? 아니면 삶에 지쳐있는 달이었나요? 라는 멘트가 있었는데 다시 한번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사연이었네요. 눈물로 걷는 인생의 길목에서 가장 오래, 가장 멀리까지 배웅해주는 사람은 바로 우리 가족입니다. 모두가 행복할 순 없겠지만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의 빠른 완쾌를 기원하며 신청곡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에 매일 나 홀로 있었지. 아버지는 택시 드라이버 어디냐고 여쭤보면 항상 양화대교. 아침이면 머리맡에 놓인 별사탕에 라면 땅에 새벽마다 퇴근하신 아버지 주머니를 기다리던 어린 날의 날 기억하네. 엄마 아빠 두 누나 나는 막둥이 귀염둥이 그날의 날 기억하네 yeah. 행복하자 우리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그래 내가 돈을 다 보내 엄마 빼고만 했었는데 우리 엄마 아빠 또 강아지도 이제 나를 바라보내. 전화가 오네 내 어머니네 두루루루 아들 잘 지내니 어디냐고 물어보는 말에 나 양화대교 엄마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좀 아프지 말고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그래 그때는 나 어릴 때는 아무것도 몰랐네. 그 다리 위를 건너가는 기분을 어디시냐고 여쭤보면 아버지는 항상 양화대교 이제 난 서있네 그 다리 위에.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번째 사연의 신청곡 자이언티 양화대교 듣고 왔습니다. 이어서 다음 사연은 고등학생 친구의 고민인데요. 고민 상담은 또 저 아니겠습니까? 정성껏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희님. 저는 현재 고3인 학생입니다. 5월 말에 친구 사이에 약간의 트러블이 생겼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건의 전말은 졸업사진을 찍는 날이었습니다. 1, 2학년 때까지 같은 반이었던 친구가 있었는데 졸업사진을 찍은 다음 날에 친구 E가 전화로 그 친구를 언급하면서 예전에 제가 했던 말이 맞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듣고 의아했었는데 제가 친구 E에게 1학년 때 친구 1의 말은 오할이 거짓말이라고 말을 한 적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와서 갑자기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사정을 설명해 주더군요. 친구 1이 1학년 때부터 했던 말이 대부분 거짓말이라고 알려줬습니다. 저도 어느 정도는 의심하고 있었는데 여자친구, 집, 여러 가지들이 전부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냥 그 친구 1에게 허언증이 걸린 것 같았습니다. 2년 반 동안 친했던 친구의 사실을 들으니 뒤통수를 후려맞은 기분이더군요. 2년 반 동안이나 어떻게 얼굴 하나 안 변하고 거짓말을 하는지. 그 뒤로 밝혀진 게 친구 1의 허언과 도벽이 심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알려지고 그 친구는 한순간에 학교에서 거의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한 거는 1, 2학년 때 그 친구의 허언과 도벽을 방관한 것입니다. 1학년 때 친구 1이 주인 모르는 핸드폰을 주었는데 바로 옆반 학생의 것이었지만 그 친구는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 그 친구를 말렸어야 했나 봐요. 그 뒤로 그 친구와 핸드폰 주인, 그리고 저까지 같은 반이 되었고 전에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지만 반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말을 못했고 결국 또 2학년 때 반에 핸드폰이 없어졌는데 또 그 친구였어요. 반의 몇몇 아이들은 의심을 품었고 그 뒤로 친구 1의 뒤를 털어서 이 모든 일이 친구들 사이에서 떠오르더라고요. 고민은 약간의 죄의식이 듭니다. 그 친구를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한 것, 방관한 점 등 이런 느낌을 어떻게 해야 제 마음이 좀 후련해질까요? 라는 고등학생 친구의 사연이었습니다. 학창시절이기 때문에 충분히 겪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친구도 그리고 사연을 보내주신 우리 청취자분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벗을 믿지 않음은 벗에게 속아 넘어가는 것보다 더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친구는 제 2의 자신이기 때문이죠. 그 친구를 위해서라도 예쁜 우정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아직은 늦지 않은 게 아닐까요? 친구를 버리지는 마세요. 자기 자신을 버리는 것과 똑같으니까요. 그리고 그럴 각오가 없다면 온 힘을 다해보세요. 언젠간 그 힘이 그 친구한테 닿을 수 있으니까요. 아직 늦지 않은 친구와의 우정을 위해 신청곡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해. 난 네가 싫어져서 우리만 헤어져 다른 남자가 생겨서 너보다 훨씬 좋은 실망하지는 마. 난 원래 이런 여자니까 제발 더 이상 귀찮게 하지마. 잘 가, 행복해. 나를 잊어줘, 잊고 살아가줘. 나는 괜찮아. 내 걱정은 하지 말고 떠나가. 그래 이랬어
잘 가 행복해 나를 잊어줘 잊고 살아가줘 나는 괜찮아 내 걱정은 하지 말고 떠나가 I'm so sorry but I love you 제발 가지마 날 떠나가지마 나는 괜찮아 내 걱정은 하지 말고 떠나가 내 생각이 나면 돌아와 K-pop 스타의 이수정이 부른 거짓말 듣고 왔습니다. 기존에 알고 있던 G.O.D 버전과는 좀 색다른 느낌이었네요. 사실 지난 두 번째 사연의 주인공이 신청해주신 노래는 거짓말이라고만 적어주셔서 어떤 가수의 거짓말인지 한참을 찾다가 뭐 적어주지 않은 거니까 아무거나 골라도 되겠지 하는 심정으로 거짓말이라는 노래를 한 10개 가까이는 들어봤던 것 같아요. 그 중에 가장 마음에 들었던 이수정 버전을 틀어드렸습니다. 듣기 좋은 편곡과 음색이었네요. 이어서 세 번째 사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M사 영화관에서 알바 중인 특수랍니다. 1년 6개월째 알바를 하고 있다 보니 사건 사고를 많이 겪었는데 그중 한 가지 그냥 하소연할 곳이 없어서 우리 특수 카스들은 영화관에 와서 이러지 말아달라는 당부글이에요. 정말 많은 분들이 청소년 관람 불가 영화를 보러 오시는데 신분증을 안 가져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원칙적으로는 딱 봐도 40대 어머니 아버님 뻘이셔도 신분증을 가져오지 않으면 영화를 보실 수 없는데 다만 그런 분들에게 신분증을 요구하면 그것 또한 신뢰가 될 수 있으니 그냥 입장을 도와드리지만 20대로 보이는 분들은 저희가 항상 검사를 하는데 신분증 검사를 하면 흔쾌히 보여주시는 분도 있고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보여주시는 분도 있는 반면에 안 가져오신 분들 중 8, 90%는 이런 반응이에요. 아니 왜 해요? 다른 영화관은 안 하던데 여긴 왜 검사해? 요즘 누가 신분증을 들고 다녀요? 인터넷으로 구매할 때 인증했으면 된 거지 왜 또 요구해요? 이렇게 화를 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신분증 검사를 하는 이유는 법적으로 신분증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인터넷은 부모님 명의로 샀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사준 걸 수도 있어서 검사를 다시 한답니다. 혹여나 그럼 신분증 때문에 영화를 못 보면 생돈 날리는 거 아니냐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신분증이 없어서 입장 거부를 당하는 경우에는 100% 전부 환불해드리니 걱정하지 마세요. 영화 시작 시간보다 엄청 늦게 오셨어도 무조건 환불은 가능합니다. 이렇게 보면 FM으로 검사를 하는 이유는 정확히 한 달 전에 저랑 같이 일하는 메아리 중 한 명이 외모가 20대 중반처럼 보이는 분이 신분증을 안 가져왔다고 해서 유도리 있게 입장시켜드렸는데 그분이 실제로는 10대셨어요. 근데 자기 페이스북에 인증글을 올린 거예요. 자기가 어느 지점 땡땡 영화관인데 지금 19금 영화를 뚫었다고. 그 인증글을 본 다른 사람이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들이 와서 CCTV를 확인하고 입장한 그 청소년과 입장을 시켜준 메아리를 데려갔는데 법적으로 입장을 한 청소년은 그냥 훈계 조치로 끝나고 신분증 검사를 안 한 아르바이트생은 형사처벌로 벌금 50만 원이라는 판결이 나왔어요. 이유는 어찌됐건 신분증을 확인 안 한 채 청소년을 입장시켰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친구는
인생에 빨간 줄이 그였어요. 벌금이어도 형사 처벌이기 때문에 몇 년간 빨간 줄이 생긴다 하더라고요. 물론 이 상황이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지만 또 일어나지 않으란 법은 없잖아요. 우리 제발 청불 영화를 볼 때는 신분증을 꼭 지참해 주시길 바랄게요.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정말 영화관 아르바이트생의 간절한 고충이었는데요. 다들 취업 전 혹은 학생 시절 한 번쯤은 아르바이트를 해본 경험이 있겠죠. 어느 직종이든. 손님에 대한 또 진상 손님에 대한 고충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에서 일해본 사람들은 본인이 고객 입장이 되면 절대 저런 짓을 못하죠. 과거 철없는 짓이 열심히 한 푼이라도 모으려는 알바생들에겐 인생의 큰 좌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아르바이트생 여러분들이 불리한 일 없이 좋은 환경에서 일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신청곡은 저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사연과 그리고 이 시간에 듣기 좋은 곡으로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거리는 해가 지면 내가 알던 곳이 아니더군. 무지개 따라 꿈을 꾸며 힘들게 여기 왔지만 달이 만드는 그림자는 홀로 움직일 줄 알더군. 그동안 나는 빛나는 것에 속았던 것일까.
요조가 부른 푸른 자켓 듣고 왔습니다. 억울하고도 화가 치밀어 올랐던 사연이었는데 시원한 멜로디의 노래로 조금은 풀리셨는지요? 네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세이님. 첫 사연 글이라서 문맥이 안 맞더라도 이해해주세요. 참고로 저는 21살이고 무릎인대 파열로 휴학 중인 세미 프로투스 5개월 차입니다. 제 삶에서 가장 의미 있었던 작년, 뜨거웠던 여름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저는 전공이 응급구조과이자 소방관이 꿈인 학생입니다. 당연히 사람들을 돕는 것을 좋아하고 남들을 돕는 일을 하고 싶었죠. 1학년 때 라이프가드를 취득해 여름방학 때 부산에 있는 한 야외 수영장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제가 일한 곳은 4인 4팀이었고 1팀이 쉬면 3팀이 일하고 2시간 30분 근무하고 30분 쉬고 이런 식으로 계속 로테이션 돌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아침 조회 때 스트레칭, 준비 운동을 하고 성인풀, 유아풀, 유수풀, 물놀이장을 돌아다니며 안전 점검 후 이상이 없으면 안전, 안전, 안전 구호를 외치고 근무를 시작하죠. 구호가 오글거려 작게 외치는 건 안 비밀. 평소처럼 막루에 앉아있는데 뒤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려 돌아봤더니 50대 정도의 아버님이 일사병으로 넘어져 말도 제대로 못하시고 앓는 소리만 들려 저도 처음 환자를 겪는 터라 떨리는 목소리로 팀장님께 무전으로 119 요청을 하고 매점 직원한테 얼음물을 얻어와 혹시 무슨 일 있을지 몰라 입술에만 물 적시고 몸에 뿌려주고 다리에 올려주는 등 응급처치 후 119 구급대에게 인계했습니다. 일단 학교에서 배운 처치는 긴장된 와중에 다 한 것 같아 조금은 뿌듯했지만 걱정이 대부분이었죠. 이외에도 부모 동행 없이 아이가 성인풀에 들어왔다 기쁘니까 물속에서 점프하며 숨쉬던 5살짜리 애를 구하면서 속으로 엄청 열이 받았습니다. 또 엉덩이를 받쳐주는 밴딩이 있는 튜브가 뒤집혀 튜브에서 못 빠져나오는 걸 꺼낸 적도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위험에서 벗어났지만 혹시 내가 그 자리에 없었다면 이란 생각으로 많은 압박감과 책임감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어느 날은 길 잃은 아기를 방송실에 데려다주는 길에 어떤 분이 이 아이도 길을 잃은 것 같은데 하면서 저한테 맡기고 도망가시더라고요. 두 아이를 손잡고 가는 길에 앞에 울고 있는 애를 또 보고 결국 한 명은 안고 2명은 손을 잡고 따라오라고 했죠. 가는 길에 민망하게 다 쳐다보더라고요. 방송실 가서 문제인 게 한 명이 울기 시작하니 합을 맞춰서 다 같이 우니까 멘붕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방송실 직원한테 맡겨두고 도망친 기억이. 어쩌다 손님과 싸우기도 했고 물속에서 차키 찾아주고 음료수 사주시는 등 많은 일들이 2달 동안 있었고 교대 근무 특성상 점심을 3시에 먹을 때도 있고 팔, 다리, 목 뒤, 콧등이 따가울 정도로 탔지만 사람들이 고맙습니다 한마디면 월급이 들어온 것처럼 뿌듯했습니다. 작년 여름 무엇보다 더 값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겨울에 풋살을 하다가 인대가 파열돼서 수술을 받고 재활 치료 중입니다. 꿈이 많이 멀어진 느낌이 드네요. 그래도 세이님 방송 보고 많이 힐링합니다. 좋은 방송 항상 감사합니다.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정말 이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려고 할 지금 이 무렵 선선한 새벽 공기까지 훈훈하게 만드는 사연이었네요. 위험과 인내를 감수해야 하는 만큼 책임감과 그 뒤에 잔잔한 파도처럼 밀려오는 뿌듯함, 글 속에서도 잘 전달해져 왔습니다. 노약자 혹은 누군가를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인의 몸도 소중히 관리하길 바라며 미래의 영웅, 우리 청취자분께 신청곡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을 할까
어디서부터 어떻게 고개만 떨구는 나 그런 날 바라보는 너 그 어색한 침묵 널 사랑하지 않아 너도 알고 있겠지만 눈물 흘리는 너의 모습에도 내 마음 아프지가 않아 널 사랑하지 않아 다른 이유는 없어 미안하다는 말도 용서해달란 말도 하고 싶지 않아 그냥 그게 전부야 이게 내 진심인 거야 널 사랑하지 않아 널 사랑하지 않아 널 사랑하지 않아 너도 알고 있겠지만 눈물 흘리는 너의 모습에도 내 마음 아프지가 않아 널 사랑하지 않아 다른 이유는 없어 미안하다는 말도 용서해달란 말도 하고 싶지 않아 그냥 그게 전부야 이게 내 진심인 거야 널 사랑하지 않아 널 사랑하지 않아 다른 이유는 없어 미안하다는 말도 용서해달란 말도 하고 싶지 않아 그냥 그게 전부야 이게 내 진심인 거야 널 사랑하지 않아 널 사랑하지 않아 어반자카파의 널 사랑하지 않아 듣고 왔습니다. 출근길에 많이 들었던 곡이라서 신청하셨다고 하는데 잔잔한 노래였네요. 이어서 다음 사연은 고민을 적어주셨네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학교 1학년입니다. 고3 동안 히오스를 한다고 공부도 안 하고 흔히 말하는 지잡대회부터 저에게 맞지 않는 듯한 제가 원하지 않는 전공으로 대학을 다니고 있습니다. 사실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시간을 걷는 라디오라는 제목을 보고 갑자기 떠올라 한탐 삼아 써내려 갑니다. 저는 항상 망상에 빠져서 외부 소리가 차단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수업을 듣다가도 야한 상상을 하거나 친구들끼리 야한 얘기를 하지만 저 혼자서 상상 속의 판타지 주인공이 되어 여행을 한다던가 또는 판타지 계열 영화를 보다가도 수업 내용을 내가 선생님이 되어 설명하는 상상을 하곤 합니다.
즉 한마디로 말해 한 곳에 집중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사실 이 글을 쓰면서도 딴 생각을 하고 있지요. 그 때문인지 성적은 안 좋고 게임도 못하고 그 어떤 것도 어중간하게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예전 글도 그랬지만 제가 뭐라고 글을 쓰는지는 글을 다 쓰고 다시 한번 읽어봐야 저도 뭐라고 썼는지 인지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제가 싫지는 않지만 밉습니다. 초등학생 때는 이런 습관적 딴 생각을 표현하고 다녔지만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이걸 주변에서 숨기 시작했고 친구들도 이런 저를 모릅니다. 이 식의 흐름대로 글을 써내려가다 보니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냥 한탄 및 뻘글이 되겠네요. 요즘 힘들고 대구라 더워서 그냥 사연 올려봅니다. 항상 밤에 세인님 방송 들으면서 자고 있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고민이었어요. 읽는 내내 떠오르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바로 ADHD 증후군,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인데요. 장애라고 해서 걱정하거나 거창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겁을 주려는 것도 전혀 아니고요. 많은 청소년 그리고 성인에게까지 번지고 있는 ADHD 증후군은 전체 인구 중 약 2에서 4%의 사람들이 겪고 있다고 합니다. 전문의에게 상담이나 테스트라도 받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풍부한 상상력과 그 상상에 집중하는 능력을 겹치는 분야에 쏟아서 자신의 장점을 승화시켜 새로운 길을 만들어보는 것도 좋겠네요. 세상에 걱정할 일은 없다는 것 꼭 명심해 두시고 신청곡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계가 반대로 돌아가고 있어. TV 속 영화가 되감아지고 있어. 내렸던 빗물이 올라가고 있어. 잊었던 기억이 돌아오고 있어. 도로 위에 차들이 반대로 달리고 온 세상에 모든 게 다 거꾸로 움직여. 지금 나는 계속 반대로 뒷걸음질치며 그날의 너에게 돌아가고 있어. 운명 같은 만남, 너무 아픈 결말. 난 이 소설의 끝을 다시 써보려 해. 내 한 번의 사랑 마지막 장면에 네가 있어야 해. 그래야 말이 되니까. 한 장씩 한 장씩 뒤로 넘겨지며 아팠던 일기가 지워지고 있어. 가루는 사진이 모여들고 있어. 버렸던 미련이 돌아오고 있어. 삼켰던 내 눈물
한동근의 이 소설의 끝을 다시 써보려 해 듣고 왔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그리고 고민은 세인에게. 저는 여러분들께 현답을 드릴 수는 없어도 제가 가지고 있는 아주 약간의 기운은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이어서 다음 사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모, 카스, 트스 친구들. 저는 20대 초반의 직장인 청취자입니다. 지금은 트위치에선 이모가 2회 시간을 걷는 라디오를 한창 진행하고 있습니다. 언제 다 쓸 수 있을지 아직은 감이 잡히지 않고 글을 써본 적이 없어 자신은 없지만 틈틈이 써보려 합니다. 사연을 써가는 지금 계절은 어느덧 봄을 지나 여름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봄이 다 끝나버린 지금 늦은 감이 있긴 하지만 봄에 있었던 일을 한번 써보려 합니다. 봄은 저에게 가장 강렬하고 인상적인, 그래서인지 항상 잊어버리고 싶은 그런 기억들을 남겨주었습니다. 첫 번째로 있었던 일은 대충 10년이 조금 덜 된 일입니다. 아마 5월 중순, 한창 더워지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중학생이었던 저는 지방에 위치하였던 모교에서 수업을 듣던 중이었고, 과목은 아마 당시 저희 담임 선생님이 맡으셨던 과목, 과학 시간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평소와 같은 지루한 수업 시간이 흐르고 있었고, 사건은 아주 사소한 일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한참 수업이 진행되고 있던 와중 선생님의 휴대전화가 울리기 시작하였고, 늘 그렇듯 선생님은 복도에 나가 통화를 하시는 동안 저희는 자습이라는 이름 아래 친구들과 잡담을 시작하였습니다. 보통 전화가 시작되면 선생님들은 한참 동안 통화를 하셨었고, 수업 시간이 약간 남았어도 바로 수업을 끝마쳐 주신 후 교무실로 가셨기에 저희 반 친구들은 이번 수업 시간도 그렇게 넘어갈 거라 생각하며 즐거워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이 중학교 입학 후 첫 야영의 출발일이었던 터라 더욱 신나서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일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저의 예상은 빗나갔고, 선생님은 잠시 후 통화를 끝내신 뒤 곧바로 교실에 들어오신 후 급하게 제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던 저는 선생님과 눈이 마주쳤고, 이내 저를 복도로 불러낸 뒤 선생님은 제 손에 10,000원 한 장을 쥐어주시며 집에서 저를 급하게 찾고 있으니 어서 가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뒤 제 머릿속은 뒤죽박죽이 되어버려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었지만, 머리와는 다르게 몸은 급히 움직이며 가방을 싸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지나간지도 모른 채 학교에서 집으로, 집에서 주변 대도시에 위치한 병원으로 이동하였습니다. 분명 수업을 들었던 것, 야영 갈 생각에 설레하던 것, 선생님이 복도에서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저에게 건네주신 건 모두 생생히 기억이 나는데, 병원까지 가는 그 시간만은 예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던 것, 그것 말고는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뒤 입구에서 아버지와 6개월 만에 재회한 것 치고는 짧은 인사를 마치고 곧바로 병실로 향했습니다. 병실에서 우측 제일 끝 창가에 있는 침대에는 아버지보다 더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어머니께서 누워 계셨습니다. 어머니가 아프신 이후 처음 병원을 올 수 있었던 저는 어머니를 마주한 뒤론 반가움보다 두려움과 공포가 더 컸던 것 같습니다. 항암 치료로 인해 모두 빠져버린 머리, 거칠어진 피부, 코에 끼고 있는 산소 호흡기, 숨 쉴 때마다 들려오는 가래 긁는 소리, 독한 진통제로 인해 초점을 잃은 눈.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알고 있던 사람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아직 도착하지 않은 가족들을 기다리면서도 그저 멀찍이 떨어져서 서서 울기만 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도착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는 상태가 급격히 안 좋아지기 시작하셨고 병실을 1인실로 옮긴 뒤 가족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돌아가셨습니다. 이따금 그때 생각이 날 때면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직전 손이라도 한번 잡지 못하고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한마디 전하지 못했던 기억이 저를 괴롭히곤 합니다. 이제는 사진 없이는 어머니의 얼굴도 잘 기억나지 않는데도 말입니다. 그저 5월 말이 되고 기일이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문득 생각난 김에 적어봤습니다. 여기까지 6번째 사연이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연이었는데요. 누가 5월을 가족의 달이라고 했던가요? 누군가에겐 이렇게나 잔인한 자리 되기도 하는데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 경험하는 것 중 가장 멋진 일은 바로 가족의 사랑을 배우는 것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 마음만큼은 간직하길 바라며 신청곡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쁘게 살아온 당신의 젊음에 의미를 더해줄 아이가 생기고 그날에 찍었던 가족 사진 속에 설레는 웃음은 빛바래 가지만 어른이 되어서 현실에 던져진 나는 철이 없는 아들이 되어서 이곳저곳에서 깨지고 또 일어서다 외로운 어느 날 꺼내본 사진 속 아빠를 닮아 있네. 내 젊음 어느새 기울어 갈 때쯤 그제야 보이는 당신의 날들이 가족 사진 속에 미소 띈 젊은 아가씨의 꽃 피던 시절은 나에게 다시 돌아와서 나를 꽃 피우기 위해 걸음이 되어버렸던 그 흘린 그 시간들을 내가 깨끗이 모아서
SG 워너비 김진호의 가족사진 듣고 왔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청취자분의 애창곡이라고 하네요. 저도 좋은 노래 알아갑니다. 벌써 7번째 사연을 읽어드릴 시간이 왔는데요. 이번 사연도 정성껏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때 나름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같은 반이기도 했고 같이 운동이나 밥도 먹고 했지만 딱 거기까지인 그런 친구. 그 친구와는 고등학교 졸업 후 다들 그렇듯 기억 속 작은 부분만 차지한 채 잊혀지게 되었고 가끔 보이는 파란 창 옆 초록 불빛을 볼 때 그 기억을 잠깐 꺼내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버스에서 파란 얼굴책을 구경하며 무료함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 친구에게 메시지가 왔습니다. 안녕? 잘 지내? 오랜만이야. 그 조금은 반가운 또 조금은 형식적인 말과 함께 그 친구의 말은 어머니의 수술금이 부족해서 10,000원을 빌려달라는, 그러면 다음 주에 주겠다는 그런 조금은 슬픈 이야기였습니다. 20살 그때의 나에게 있어서 10,000원의 가치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이 있어서 그 10,000원은 나에게 그다지 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돈에 망설이는 내가 싫었다 라며. 그리고 쓰면서 느끼는 건데 그때의 나는 지금과 달리 많이 순수했나 봅니다. 당연히 그 돈은 받지 못했고 몇 달 후 다시 온 그 친구의 연락 속 말은 미안한데 5,000원만 더 빌려줄 수 있어? 깜빡해서 요번에 같이 갚을게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파란 창에서 본 그의 근황은 친구들과 술집에서 거하게 파티하는 그런 사진이었습니다. 호구. 이 상황을 이 단어보다 더 잘 표현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친구에게 거절 후 서운함에 조금은 과한 뼈있는 말을 해줬습니다. 그 친구에게 있어서 나라는 관계가 10,000원에 정리될 수 있다는 것에 서운했습니다. 그리고 씁쓸했습니다. 그 친구와 나름 친하게 지냈었는데, 그랬었는데. 과거, 그때 나에게 있어서 그 10,000원은 큰 돈이었습니다. 과거 그 상황 속 나에게 있어서 그 10,000원은 작은 돈이었습니다. 지금 나에게 있어서 10,000원은 그리 크지 않은 돈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때의 그 10,000원은 그 친구와의 즐거웠던 추억만큼 크게 느껴집니다. 라는 조금은 속상한 사연이었습니다. 돈이 아까웠던 것보다 친구에 대한 실망과 회의감이 더 클 것 같네요. 한 친구를 얻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읽는 건 한순간인 것 같습니다. 인연이라는 게 참 신기하죠. 좋은 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가도 한순간에 끊어지는 것 또한 인연. 그럼 신청곡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ere where the sky's falling, I'm covered in blue. I'm running and I'm crawling, fighting for you. When the rain stops, then darling, what will I do? And I know I go all in, but why do I? You give me a reason, something to believe in. I know, I know, I know. You give me a meaning, something I can breathe in. I know, I know, I know. It's a bittersweet feeling, longing and I'm leaving.
I wish I was there with you. Oh, I wish I was there with you. There's a crack in my window, a bite in my room. Angels all over, they watch over you. When I'm walking on water, all my dreams have come true. Still, nothing means nothing without you. You give me a reason, something to believe in. I know, I know, I know. You give me a meaning, something I can breathe in. I know, I know, I know. It's a bittersweet feeling, longing, and I'm leaving. I go, I go, I go. Tell my heart to lie, but I know deep inside it's true. That I wish I was there with you. That I wish I was there with you. Oh, I wish I was there with you. You give me a reason, something to believe in. I know, I know, I know. You give me a meaning, something I can breathe in. I know, I know, I know. It's a bittersweet feeling, longing, and I'm leaving. I go, I go, I go. Tell my heart to lie, but I know deep inside it's true. That I wish I was there with you. That I wish I was there with you. Oh, I wish I was there with you. 두아리파의 홈식 듣고 왔습니다. 오늘 라디오에서 처음으로 팝송을 들려드렸던 것 같은데 정말 신기하게도 제 마음에 쏙 드는 곡이었네요. 자, 다음 사연은요. 고민을 적어주셨는데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TCC 홍보 영상을 보고 매일은 아니지만 자주 방송을 보러 오는 사람입니다. 인사말을 상투적이기보다 위트있게 쓰고 싶었는데 마음대로 써지지 않네요. 저는 88년생 특수로 인방을 접한 지는 약 1년 정도 되었는데 세이님 같은 라디오 방송을 듣는 건 처음이고 얼마 전에 시건라 무슨 사연이든 올려야 컨텐츠 진행한다고 지나가는 말로 말씀하셔서 저의 사연을 푸념 겸 조언도 듣고자 올려봅니다. 88년생 30살이다 보니 직업이 있는데요. 프리랜서라고 해야 하나? 소속은 없고 물류 쪽 일인데 아침 8시부터 아침 11시까지 딱 3시간 정도 일을 해요. 휴일은 일요일 하루 쉬고 주중에는 빨간 날 상관없이 일하고 명절에도 하루만 쉬고 하는 일입니다. 하루에 3시간 일하지만 보수는 같은 나이의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친구들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버는 수준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3시간 일하고 돈 벌고 남은 여가 시간을 보낸다고 하니 부러워하더라고요. 사실 너무 좋습니다. 일반 직장도 다녀봤고 스타트업 회사에서 일도 해봤고 사업하는 동네 형을 도와서 같이 판매직도 해보다가 우연한 기회에 이 직장을 얻었고 만족하며 살고 있지만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직업이 아니라서 걱정이 되네요. 대학 전공은 건설 쪽인데 경력이 단절된 지 오래되었다 보니 다시 입사하기도 어불성설. 세이님이나 다른 스트리머분들도 프리랜서 개념이라 이런 고충을 알고 계실까라는 생각에 사연을 올려봤어요. 딱히 답은 없지만 현재 상태에서 최선을 다해서 생활하고 있고 일이 끝난 여가 시간에도
수영을 하고 테스짓도 하고 자기계발 어느 정도 하지만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가시질 않네요. 사실 수영은 한두 시간이면 끝나고 매일이 테스 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런 말을 어디다 털어놓을 수도 없고 친구들에게 말해도 배부른 소리 한다고 그냥저냥 넘어가 버려서 친구들보다 꿀 빠는 게 사실이기도 하니까 더 이상 고민이라도 털어놓긴 애매합니다. 너무 길어지면 장문충 노잼 소리가 나와서 이만 줄일게요. 항상 좋은 방송 감사하고 날도 더운데 몸 조심하시길. 자, 사연을 읽어드렸는데 소위 말하는 꿀직장이라는 건가요? 일찍 퇴근하고 남는 시간은 정말 달달한 꿀일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 다르겠죠. 만약 저라면 오후에 파트타임 잡이라도 하지 않을까 싶네요. 저는 워낙 일을 좋아하기 때문에 아마 다양한 일을 해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불안해하는 이유도 당연히 있겠죠. 하지만 지금처럼 자기 개발에 투자를 하면서 귀한 시간을 보내는 게 좋지 않을까요? 앞으로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라며 신청곡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루 멀어져 간다. 내 품은 담배 연기처럼 작기만 한 내 기억 속에 무얼 채워 살고 있는지 점점 더 멀어져 간다. 머물러 있는 청춘인 줄 알았는데 비어가는 내 가슴 속엔 더 아무것도 찾을 수 없네. 계절은 다시 돌아오지만 떠나간 내 사랑은 어디에. 내가 떠나보낸 것도 아닌데 내가 떠나온 것도 아닌데 조금씩 잊혀져 간다. 머물러 있는 사랑인 줄 알았는데 또 하루 멀어져 간다. 매일 이별하며 살고 있구나. 매일 이별하며 살고 있구나. 점점 더 멀어져 간다. 머물러 있는 청춘인 줄 알았는데 비어가는 내 가슴 속에 더 아무것도 찾을 수 없네. 계절
김광석의 30쯤 듣고 왔습니다. 본인 나이에 맞춰서 선곡해 주신 것 같은데 정말 언제 들어도 어느 때에 들어도 명곡은 명곡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시간을 걷는 라디오는 시간을 걷고 걸어 벌써 마지막 사연으로 돌아왔는데요. 아쉽지만 마지막 사연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희님. 원래 불면증 증세가 있었는데 세희님 방송을 보면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물론 틀고 자다가 노래나 비명이 들리면 깨긴 하지만요. 아, 그리고 전 찬송파입니다. 여튼 본론으로 돌아와서 고민을 얘기하자면 2년째 하고 있는 고졸 백수 생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삼수생입니다. 지금 이 사연도 독서실 1인실 책상에 앉아 아이패드로 끄적거리고 있고요. 방송을 보면 세인님이나 시청자분들이 저보다 인생 경험이 풍부하신 것 같아 어린 친구의 넋두리라도 들어주십사 하고 이 사연을 써봅니다. 먼저 가장 큰 고민은 의욕의 저하입니다. 지난 2년간 저의 성적 곡선은 한결같았습니다. 모의고사 때 점점, 수능 때 폭락, 재수 때도 첫 수능과 비슷한 결과가 나오자 저는 더 이상 수능을 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 수능 성적으로 갈 수 있는 대학에 원서를 넣었지만 이게 웬걸. 제가 낸 곳에 사람들이 몰리며 저는 후보 2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수능을 치기 싫어서 공무원 시험도 진지하게 고민했지만 그래도 대학은 가야지 라는 생각에 수능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작년에 비해 의욕이 생기지는 않네요. 잘 사는 집안도 아닌데 이러는 제가 정말 한심하게 느껴집니다. 두 번째 고민은 점점 혼자가 되어간다는 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재수 때 독학학원에서 고등학교 친구와 공부했고 지금은 독서실을 다니다 보니 제 친구는 고등학교 친구들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작년에는 같이 재수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대학에 진학한 친구들이나 친척들의 응원을 받아 고독을 느끼진 않았었는데 올해는 친구들이 하나둘 입대하고 또 삼수생은 저밖에 없으니 외로움이 커져가네요. 자격지심에 친척이나 아는 선생님들의 연락들을 피하게 되고요. 이러다가 올해도 실패하면 진짜 제 주변에는 누가 남을지 막막하네요. 써놓고 보니 고민이라기보다 푸념에 가까운 부끄러운 두서없는 글이었네요. 그래도 작은 위로와 조언, 충고를 듣고자 용기 내어 올려봅니다. 여기까지 삼수생 청취자의 고민 사연이었습니다. 공부만큼 쉬운 것도 공부만큼 어려운 것도 없죠. 변화를 원하면서 달라지지 않는다. 그건 위지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당신이 달라져야 할 절실한 이유를 찾아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에 의욕이 떨어졌을 때 다시 한번 목표의 절실함을 느껴보는 건 어떨까요? 새롭진 않아도 조금 더 단단한 마음가짐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힘내시라고 마지막 사연의 신청곡 태연의 날개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둠 속에 파고든 내 안에 날 가두던 시간은 이미 지나고 It fades away 하염없이 떠돌다 낯선 벽에 부딪혀버린 Oh 이제 넌 어디로 Please hold my hand 하나 둘씩 열어 멈춰왔던 나를 깨워 잊으려 했던 결국에는 잊을 수 없었던 꿈들 한 번 더 제대로 내지 못한 내 두 날개 새롭게 펼쳐봐 또 날아봐 이제 그려만 왔던 지금 내 모습 아직 난 믿기지 않아 쏟아지는 햇살 스치는 바람 Just realize
말없이 앉아 방황했던 길에서 마주했던 밤도 전부 괜찮아 이젠 모두 다 I don't care 언제라는 편안함 속 피어오른 외로움도 이제는 다 Can't let it go baby 지구 반대편 어딘가 내게 외쳐 메아리 네 눈앞에 펼쳐진 제발 너머의 세상을 찾아 둘러싼 질그보다 먼저 넘어설 나를 너 계속해서 지켜가 나 자신이 알 수 그려만 왔던 지금 내 모습 아직 난 믿기지 않아 쏟아지는 햇살 스치는 바람 Just realize I feel so fine 나의 날개 위 찬란히 새긴 내일 꿈꾸던 world I feel so fine 하늘 끝까지 가득 펼쳐진 환히 빛나는 world I feel so fine O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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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feel so fine O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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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feel so fine O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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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oh yeah O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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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나를 넘어설 순간 새로운 세상이 보여 쏟아지는 햇살 스치는 바람 Just realize I feel so fine 나의 날개 위 찬란히 새긴 내일 꿈꾸던 world I feel so fine 하늘 끝까지 가득 펼쳐진 환히 빛나는 world I feel so fine 무거운 공기를 뚫고 내리는 작달비, 기분 좋은 햇살도 불쾌하게 만드는 습기. 여러분들의 귀를 기울이고 있는 동안에도 여름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날이 저물고 무더웠던 우리의 하루를 어루만져주는 여름의 밤. 그 안에서 우리는 생각의 끝을 완성할 수 있겠죠. 어두울 때 나를 방해해온 나에게 마지막 곡 띄워드리며 여기까지 시간을 걷는 라디오, 저는 6월의 세인이었습니다.
팔로우해요.